쟁의를 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거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끝나기 위해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계속 면책되고 또 거기서 불법 파업하고 그러면 도산 내고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수십억 원의 소송이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했고 남은 생을 드라마와 싸우며 보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를 부추겨서 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죠.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야당이 노란봉투법 제정에 힘을 쏟으면서 모금운동 8년 만인 올해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노란봉투법, 쟁점이 무엇이고 전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준상 민주노총 교육선전부 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란봉투법 지난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는데요.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연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출발을 했었는데 올해 다시 쟁점이 된 거는 아무래도 6월에 경남에서 있었던 대우조선 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싸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22년 차 베테랑 용적공도 실수령 200만 원 남짓 받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네. 이게 조선업계 전반의 문제니까 이걸 가지고 원청과 하청, 정부와 교섭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우조선 해양이 470억이나 되는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하청노조 간부 5명이 나눠내라고 청구를 했어요. 정부도 사실상 맞장구를 친 거고요. 이 돈은 노조 간부 5명이 300만 원으로 계산해도 261년 동안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런 현실이 맞느냐? 이게 여기에 국민들의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노란봉투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이 모두 8개가량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고 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손해배상 관련한 노조법 3조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고요. 노동자들이 아까 쌍용차나 대우조선처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수십억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하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사측에 손해를 끼쳐서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노조가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가 상당히 빡빡하거든요. 네. 저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하위법인 노조법이 제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개선하자. 그리고 손해배상을 무제한적으로 청구해도 된다는 식이면 더더욱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체 행동이 가능한 범위를 넓히고 또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은 평화적으로 진행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 또는 제한하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특히 전북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4일에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과 국가가 노조와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손배소, 가압류 사건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네. 모두 14년 동안 151건, 청구액이 2,752억 이나 됐습니다. 네.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7월에 부안에서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사측이 139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있었고요. 네. 2019년에도 완주공단에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1시간가량 행사를 진행했는데 3,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측이. 지금 현재 전북은 대기업이 그닥 많지는 않지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대기업이 없다고 해서 전부 가고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역 공단이나 도심에 일터를 한번 돌아보시면 무수히 많은 하청 그리고 재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은 거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산업 구조가 열악한 전북이 오히려 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이 애초에 뭐 손해배상 문제가 나올 정도의 극한 대립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립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조항도 있거든요. 노조법 2조 내용인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헌법과 국제 기준에 따르면 뭐 노조가 사장의 단체 교섭을 요구를 하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라라는 게 헌법상이나 국제 기준의 기준입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자들과 대화할 사람이 실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현행 노조법대로면 교섭을 요구하면 서류상 사장인 하청업체는 교섭에 들어와도 권한이 없다고 하고 실권을 가진 원청은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문제가 잘 풀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노조법상 교섭 대상을 실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북 지역 기업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최정묵 전북 중소기업 회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란 예. 봉투법 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죠. 네.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원자재값 상승, 사실 52시간 근로시간 문제, 중대재해처벌 3법, 이런 문제들이 기업들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노조에서 이렇게 노란 봉투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최근 불법 파업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해양 불법 점거 당시 전체 근로자 1%가 불과했는데 협력업체 7곳이 도산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들의 방어권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노란 봉투법을 제정하면 기업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전라북도는 더 타격이 클 거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상황에서 지금 뿌리 산업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노란 봉투법이 다시 또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아마 기업들은 전라북도 도내 기업들은 아마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기업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노란봉투법 169석의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모으면 이번 국회 법 통과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법 개정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국회 상황은 뭐 저희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이번만큼은 꼭 바꿔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고요. 방금 이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국제 정세나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기업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빠른 지원을 저희도 촉구드립니다만 노동 없는 일방적 지원이나 현재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지속하는 산업 구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노란봉투법이 제기하는 지점도 국민들이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